자, 출발하겠습니다. 독일의 수학자이자 언어 철학자인 고틀로프 프레게는 샛별, 개밥바라기, 금성 등과 같은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하였다. 자, 이름의 뜻과 지시체를 구별했습니다. 자, 언어 철학이에요, 지금. 자, 그럼 프레게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을 확인해야겠죠. 자, 이때 뜻은요. 해당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이 뜻. 그 다음에 지시체는요. 지시체는 해당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대상. 실제 대상. 자, 그 뒤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예시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샛별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주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인 행성을 가리키는데 이 지시체를, 그쵸? 객관적으로 이제 실존하는 그 실체인 행성, 얘는 지시체요. 근데 이 녀석을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으로 제시한다. 뭐가요? 샛별이요. 자, 보세요. 샛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행성. 그런데 개밥바라기는요. 자, 가리키고 있는 대상, 실제 대상은 똑같지만, 동일하지만 이것을 뭐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느냐,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새벽의 동쪽 하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벽의 동쪽 하늘이 아니라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제시하는 정보와 어떤 그 서술하는 방식, 내용이 약간 다르죠. 실제 대상은 동일한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붙여져 있는 샛별이라고 하는 명칭, 그 다음에 개밥바라기라고 하는 명칭,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서술이 서로 다릅니다. 이처럼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뜻이 다른 것을 바탕으로 프레게는 만약에 A와 B가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다면 지금 이 샛별과 개밥바라기처럼요. 사실상 A는 B와 동일하다. A 이꼴 B. 또는요. A와 A는 동일하다. A 이꼴 A. 즉 앞에 있는 요 상황하고 뒤에 있는 요 상황하고 둘이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정보가 함의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 정의를 보니까 A 이꼴 B, A 이꼴 A 마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설명합니다. 즉 서로 동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요 명제들에 대한 요 현재의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이죠. 프레게는 동일성 명제인 A 이꼴 B와 A 이꼴 A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분된다고 보았습니다. 프레게는 전자가, 자 이때 전자는 뭘까요? A 이꼴 B. 그 다음에 후자는요. A 이꼴 A.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누가 더 많아요? 자, 이 친구. 앞에 있는 이 전자, 이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A는 B와 동일하다의 정보가 A의 지시체와 B의 지시체가 같다는 것뿐이라면 이 정보는 A는 A와 동일하다의 정보와 다른 것이 없죠. 하지만 그쵸? A와 B가 각각 나타내고 있는 뜻을 고려하면 샛별과 개밥바라기가 서로 똑같지가 않잖아요. 이 뜻을 고려하면 두 명제의 정보는 분명히 구분되죠. 두 명제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이번에는 A 이꼴 B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쓴 거예요. 요거랑 샛별은 샛별이다. 이거는 A 이꼴 A를 이제 한글로 쓴 거겠죠. 앞에 있는 요 문장과 뒤에 있는 요 문장은 서로 정보가 같지 않습니다.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같지만 가리키고 있는 실제 대상은 똑같지만 뜻이 구분되기 때문에 두 동일성 명제 중에서 전자는 뭐예요? 요거.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고 하는 요거. 이 전자가 후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프레게는 이름 그리고 이 이름과 관련된 뜻, 지시체를 서울이나 세종과 같은 고유명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먼저 예시 들었던 샛별, 개밥바라기 이거는 전부 다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를 통해서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러한 고유명사뿐만이 아니라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묘사하는 좀 더 긴 서술, 구에서도 적용이 된다. 자, 고유명사 수준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구의 좀 더 긴 구 수준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내려가기 전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프레게는 뜻과 지시체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뜻은 이름이 대상을 제시하는 방법. 샛별, 개밥바라기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이름이 이 뜻이 이 명칭이 다르기는 한데 가리키는 대상은 똑같잖아요. 자, 그 대상이 바로 지시체예요.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 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성, 요 행성. 자, 그래서 A 이꼴 B라고 하는 명제와 A 이꼴 A라고 하는 명제가 마치 같은 것처럼 보여. 그죠?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고 하는 이 언술과 샛별은 샛별이다 라고 하는 이 언술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구분이 돼요. 위에 있는 이 전자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자, 다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프레게 이어집니다. 이때 이 뜻을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관적인 관념이 아니라 주관성은 아닙니다. 단어에 붙어있는 객관적인 존재자로 보았습니다. 자, 객관적이다라는 얘기, 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 설명이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데, 자, 그는 과학자가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하는 것에 비유해서 뜻의 객관성을 설명합니다. 뜻의 객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갖고 왔어요. 프레게의 설명에 따르면 과학자에게 관측되고 있는 이 천체는 객관적인 실체이므로 지시체이고, 그쵸? 망원경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체는 실제 있는 대상 지시체이고,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 망원경 렌즈에 있는 상은 뜻,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인 과학자의 눈에 있는 그 망막에 비친 천체의 상은 관념이다. 자, 조금 끊어갈게요. 이게 사실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되는데 문장으로 쭉 서술만 하면은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요거예요. 실제 행성, 지시체죠. 그거를 뭐로 보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보고 있죠. 망원경은 뜻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관찰자의 눈은요, 관념이란 뜻이에요. 지시체, 뜻, 관념. 자, 이렇게 보시고 그 이하에 이제 서술 계속 보시면 돼요. 자, 망원경 렌즈에 맺히는 상은요, 관찰자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맺히는 것인 반면, 그쵸? A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본다 한들, B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본다 한들, 어쨌든 그 망원경 렌즈에 비치는 상은 똑같죠. 관찰자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관찰자 개인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요, 시력,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사용자, 그리고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지시체는 그대로 그 실제 대상이고요. 뜻도 관찰자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지시체와 뜻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프레게의 의미론적 지시 이론이다. 그쵸? 자, 이제 여기까지는 프레게의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의 얘기입니다. 프레게의 이론에 대해서 영국의 철학자인 버트런트 러셀은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프레게의 생각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무엇을 비판했느냐? 러셀은 프레게가 뜻이라는 불필요한 요소를 가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써먹는 게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불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러셀은 뜻과 지시체가 구분되지 않는다.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그냥 주장합니다. 굳이 쪼개지 않아요. 그냥 단어의 의미가 지시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르면 지시체가 없는 단어는 의미가 없는 단어다. 뭔 말일까요? 그 뒤에 예시가 나옵니다. 둥근 사각형은 대응하는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미가 없는 말이다. 그렇죠? 사각형인데 둥근 사각형이라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런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A 이꼴 B 또는 A 이꼴 A의 이러한 프레게가 앞에서 언술했었던 그 구분에 대한 동일성 명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러셀에 따르면은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와 또는 샛별은 샛별이다와 같은 앞에서 얘기했던 A 이퀄 B, A 이퀄 A에 대한 이 명제가 모두 다 동어 반복적인 동일한 명제이고 서로 구분되는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러셀이 집요하게 이제 설명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 난점을 극복하느냐? 러셀은요, 논리적인 구조의 분석을 중시하는, 논리적인 구조를 분석을 하는데 기술 이론이요. 자, 이때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테크닉이 아니라, 여기 영어 보이죠? description. 서술에 관련된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기술 이론에서는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을 구분합니다. 진정한 이름, 그 다음에 또 위장된 이름. 이때 진정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하고 문맥과 관계없이 사용자 탑니까? 안 타요. 문맥 탑니까? 안 탑니다. 관계없습니다.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됩니다. 그리고 또 대상과의 관련 근거를 그 자체 속에 스스로 갖고 있는 이름이죠. 여기까지가 진정한 이름. 그 다음에 위장된 이름은요. 위장된 이름은 이 방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과 같이 특정 대상을 한정해서 기술하는 것처럼 한정기술구라고 해요. 그 자체로는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지는 못합니다. 즉 진정한 이름만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이 위장된 이름은 지시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관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지만은 기술 이론에 의해서 분석되어서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이죠. 즉 분석 과정을 거치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한 단어 남겨놓고 있기는 한데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망원경 그림까지 봤었죠? 자, 러셀입니다. 프레게의 이론을 비판합니다. 뜻은 불필요했다. 그리고 또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려고 안 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곧 지시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시체가 없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단어 아니냐. 예를 들어서 둥근 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냐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었던 A 이퀄 B, A 이퀄 A 이거 동일성 명제에 다루고 있는 여기서 파생되는 그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이론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이때 진정한 이름과 위장된 이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진정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하고 관계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위장된 이름은요. 지시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분석 과정을 거치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좀 더 이제 예시가 곁들여져 있는 러셀의 설명 한번 봅시다. 이제 러셀은 어떻게 이 A 이퀄 B, A 이퀄 A, 즉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또는 샛별은 샛별이다와 같은 이 동일성 명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러셀에 따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라고 하는 동일성 명제에서 샛별 그리고 개밥바라기는 위장된 이름으로 분석된다. 이거 원래 프레게에서는 뭐였어요? 뜻, 그죠? 근데 이 러셀은요, 뜻이라고 하는 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써요. 그냥 위장된 이름 이렇게 넘깁니다. 근데 이 샛별은요, 샛별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뭐였어요? 새벽의 동쪽 하늘에 보이는 행성. 개밥바라기는요,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의 의미는요,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언술이 서로 다르잖아요. 자, 샛별은 새벽이에요. 개밥바라기는 저녁이에요. 샛별은 동쪽이고요. 개밥바라기는 서쪽입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가리키는 지시체의 행성은 똑같죠. 근데 그 말을 설명하는 게 다르다고요. 그냥 대충 읽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이와 같은 한정기술구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샛별은 개밥바라기이다 라고 하는 명제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자 여기까지는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이라고 하는 말은 샛별과 관련된 의미죠. 그
그것은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 요거는 뭐에 대한 의미예요? 개밥바라기. 그쵸?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그 행성과 요 특정한 행성이 뭐라고요? 동일한 대상이다. 이렇게. 동일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말을 좀 더 풀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묶어냈습니다. 이렇듯이 정보를 제공하는 명제로 분석되기 때문에 샛별은 샛별이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르죠. 그쵸? 지금 이렇게 쭉 길게 합쳐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 이 긴 명제의 내용과 아래 하단에 있는 샛별은 샛별이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이와 같이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서도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뭘 통해서? 기술 이론이었나요? 그죠? 기술 이론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 보시죠.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선지 보니까요.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보기 1번 동일성 명제로부터 파생된 정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통합 아니죠. 그 다음에 선지 2번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장단점 분석 아니고요. 선지 3번 동일성 명제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서로 다른 견해? 알 것 같아요. 누구예요? 프레게와 러셀. 그러면은 3번이 정답인 것 같죠? 4번 선지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비교해서 정보들의 한계 대안, 그쵸,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선지 5번 동일성 명제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된 정보들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예, 이것도 거리가 멀죠. 자, 이제 2번 문제 볼까요?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요. 선지 1번. 러셀은 프레게가 제시했었던 뜻이라고 하는 요소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죠. 러셀은요, 뜻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이름의 정보를 파악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프레게는 뜻을 지시체와 동일하게 뜻과 지시체를 나누어서 구분하지 않았어요. 동일이 아니라 구분이었죠. 여기서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선지 3, 4호 한번 읽어봅시다. 프레게는 고유명사도 이름으로서 뜻과 지시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유명사의 케이스. 그쵸? 보세요. 이 부분이요. 지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프레게는 이름, 뜻, 지시체의 이 관계는 고유명사뿐만이 아니라 구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고유명사,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설명하면서 계속 예를 들었던 샛별, 개밥바라기 전부 다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3번 선지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프레게는 과학자가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는 상황을 통해서 뜻의 객관성을 설명했다. 봐라. 망원경 렌즈에 찍히는 이 상은 객관적이다. 관찰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뜻의 객관성을 망원경을 설명하는 이 비유의 설명 통해서 얘기한 거 맞죠. 선지 5번. 러셀은 뜻과 지시체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성 명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뭘 통해서 했을까요? 뜻과 지시체를 구분하지 않고 기술 이론을 통해서 설명했죠. 자, 3번 문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기술 이론에 대한 문제이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자, 보기 1번이요.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는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숨겨진 의미가 파악되는 이름들이다. 그쵸? 샛별, 개밥바라기, 얘네들은 진정한 이름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즉 1번 설명이 맞기는 한데 샛별하고 개밥바라기는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위장된 이름. 그 다음에 2번 선지. 샛별이라고 하는 이름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반짝일 때 특정한 행성이라 파악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봤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개와바라기라고 하는 이름은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특정 행성이라 파악될 수 있다. 이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선지 4번이요. 샛별이나 개와바라기는 각각이 특정하게 기술하는 내용을 통해서 동일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한다. 왜 동일하지 않은 대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성이잖아요, 둘 다. 네, 동일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네요. 네, 정답은 4번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거 확인했고요. 5번 선지도 봅시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보이는 그 행성은 저녁 무렵에 서쪽 하늘에 얼마 동안 보이는 특정한 행성과 동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러셀이 기술 이론에 따라서 앞에 파악된 내용과 뒤에 파악된 내용을 같이 이제 결합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아까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찾기이네요. 자,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뭐였죠? 기억하고 니은. 기억은 뜻. 니은은요? 진정한 이름. 여기 있네요. 기억은 뜻, 니은은 진정한 이름. 자, 써놓고 시작합시다. 기억은 뜻. 그 다음에 니은은 진정한 이름. 자, 적절한 거 찾기인데 보기 1번이요. 자, 기억, 뜻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을 나타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선지 설명은요, 지시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지 1번 틀렸고요. 니은, 진정한 이름은 동일성 관련 문제를 초래하는 동일성 명제들이 같은 의미를 지녔음을 밝히기 위한 개념이다. 자, A 이꼴 B, A 이꼴 A. 이 동일성 관련된 명제. 서로 이 두 명제가 같은 의미를 지녔음을 밝히려고 러셀이 지금 이런 수고를 했나요? 같은 의미가 아니라 앞의 명제와 뒤의 명제가 서로 다르다, 구분된다. 즉, 차이가 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걸 밝히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네, 이 부분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2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선지 3번이요. 기억과 니은, 뜻과 진정한 이름 모두 다 언어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관념을 포함한다. 뜻은요, 아까 프레게가 객관적인 존재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또 틀렸어요. 선지 4번이요. 기억, 뜻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 진정한 이름은요, 사용자나 맥락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이 된 것으로 제시된 개념이다. 자, 사용자나 맥락과 관계없이라고 하는 게 진정한 이름 맞나요? 확인해 볼게요. 기억이 안 나죠? 이때 진정한 이름이란 사용자나 문맥과 관계없이 지시 대상과 직접 관련되며, 그쵸? 맞네요, 그러면은. 올바른 거 고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정답 4번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4번. 자, 5번 선지 왜 틀렸는지 봅시다. 기억, 뜻은 관찰자와 상관없이 일정하고, 그쵸? 망원경에 맺히는 상처럼. 여기까지는 괜찮네요. 여기까지는. 니은요, 진정한 이름은요, 동어 반복적인 명제에서 문맥을 통해서 파악되는 지시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맥을 통해? 맥락과 관계없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문맥을 통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네요. 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인 거 확인했고요. 문제 5번이요. 자, 문제 5번. 자, 이 글을 바탕으로 했을 때 보기에 제시된 명제 가에 대해서 프레게와 러셀이 보일 반응. 자, 올바른 거 고르는 겁니다. 자, 가는 요거네요. 6.25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 샛별은 개와바라기 이다랑 같은 형식이네요, 사실. 예, 동일선 명제입니다. 자, 이제 바로 분석 들어가 볼게요. 보기 1번. 프레게와 러셀 모두가 이때 가가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라고 하는 명제와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볼 것이다. 동일한 양인가요? 프레게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한국 전쟁은 한국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는 A 이꼴 A 방식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가미줄은요. A 이꼴 B 방식이죠. 근데 뭐가 훨씬 더 제공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어요? 네. 가미줄에 해당하는 이 A 이꼴 B가 훨씬 더 제공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렸네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프레게는 가의 6.25 전쟁을 망원경 렌즈에 맺힌 상에 비유할 것이고, 가능하겠네요. 망원경 렌즈에 맺힌 게 뜻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6.25 전쟁은 프레게는 그렇게 접근하죠. 근데 러셀은요, 이 6.25 전쟁을 진정한 이름이라 보나요? 아니죠. 진정한 이름이 아니고 위장된 이름이라 보죠. 그래서 2번 선제도 틀렸네요. 3번 선제요. 프레게는 가에서 6.25 전쟁이 특정 대상을 기술한 것으로 뜻이 없다고 보지만 뜻이 없어요? 아니요. 프레게는 뜻이 있다고 보죠. 이 부분 틀렸네요, 벌써. 선지 4번 보겠습니다. 자, 러셀은 가를 분석을 하면서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갖는 논리적인 구조를 제거? 아니요.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분석한다니까요. 제거하면 안 되죠. 4번도 틀렸습니다. 5번 선지요. 프레게는 가의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동일한 지체를 가리키지만 같은 지체의 뜻은 다르다. 전반부 내용 맞고요. 러셀은 6.25 전쟁과 한국 전쟁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가 곧 지체라고 볼 것이다. 그렇죠? 단어의 의미가 곧 지체다. 굳이 뜻과 지체를 나누지는 않죠. 5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요? 정답 5번. 자, 이렇게 모든 문제 다 확인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